지금까지 했던 의문이랑 의문 변동도 엄청 중요하지만 사실 문법에서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어려운 파트이기도 하고요. 꼼꼼하게 반복해서 복습하시기를 바랄게요. 형태소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소도 정확한 정의를 알고 계셔야 되고, 정의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뜻이 있다는 게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형태소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크게 분류가 되는데요. 의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 그리고 형식 형태소로 나눴고요. 자립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 그리고 의존 형태소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실질 형태소는 대부분 자립 형태소고 형식 형태소는 모두 의존 형태소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대부분이라는 건 그 해당이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용언 어근의 경우가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예를 들면 뭐 먹다, 뛰다 이런 용언에서 먹 아니면 뛰 이 부분을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단어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을 어근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고요. 추가로 조사, 접사, 어미는 무조건 형식 형태소라는 걸 꼭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헷갈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자, 형태소를 쪼개는 문제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앞에서부터 쪼개기보다는 나만의 어떤 기준이 항상 있어서 순서대로 쪼개야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제일 먼저 형태소는 어쨌든 간 말의 가장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먼저 힌트를 준 띄어쓰기를 활용할 거예요. 띄어쓰기로 나누고, 그리고 우리 조사를 떼내기로 했죠. 그래서 조사를 띄어낼 거고요. 그 다음에 용언을 찾아서 용언을 기본형을 기준으로 나누는 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순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앞에서부터 점검을 하면서 실질 형태소 그리고 자립 형태소를 분리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예시를 교재에 조금 많이 넣어놨는데 우리 두 번째 문장 볼게요. 그 일은 우리에게 매우 큰 슬픔을 주었다 해서 큰이나 슬픔 같은 용언의 활용형을 조금 잘 봐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한 형태소처럼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유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넘어가서 이 형태까지 우리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형태는 어휘적인 의미랑 문법적인 기능은 같지만 형태가 다른 두 형태소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였고, 서로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서로 자리를 침범할 수가 없다까지 꼭 기억해 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정한 조건, 여기서는 의문 환경이죠. 의문 환경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 형태를 우리 의문론적 이 형태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 같은 것들 똑같이 주격조사 기능을 하지만 우리가 소설 가 재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 국어 이 재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게 다 이 형태 기 때문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밑에 있는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읽어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의문 환경, 특정 규칙에서 나타나는 이 형태가 있는 반면 특정 어휘에서만 규칙이 없이 그냥 이 어휘에서만 나타나는 이 형태를 형태론적 이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하다 아니면 나, 너에서 주격조사가 붙는 경우 등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